안녕하세요. 초등교사, EBS 공채 강사, 작가 산타백쌤 백다은입니다. 부모 행복 인력. 출산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님들부터 유초등 연령의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정성껏 만든 인력입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또 교육자로서 결국 인생의 모든 일들은 마음속 한 줄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이 인력을 집필하게 되었는데요. 임신, 출산, 육아에서부터 유초등 교육과 관련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고민 상담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임신 테스트기 두 줄 딱 나와서 여보 나 임신했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많이들 모여서 얘기하면 그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 물론 뭐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어요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현실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은 결혼하고도 1년, 2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들이 지나서 임신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저도 첫째 때도 1년 반 정도 기다린 끝에 자연 임신을 했지만 둘째는 시험관을 거듭하면서 정말 어렵게 가졌거든요. 난임병원에 처음 갔을 때 그 심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나 되게 건강한데? 막 이런 약간 억울한 심정 플러스 막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세 번 막 되겠지 했는데 안 되니까 그 좌절감은 정말 뭐 공부해서 시험 봐서 뭐 직장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도 물론 너무 힘든 일이지만 이건 정말 자연에서 정말 신이 계시다면 그렇게 생겨나는 일이다 보니까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그 좌절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포기하려고 할 때 온다. 근데 그게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그럴 때가 제일 좀 좌절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말 마지막에 포기하려고 했었을 때 하지만 마지막에 정말 그 없는 힘을 막 쥐어짜서 더 운동도 해보고 또 뭐 제가 할 수 있는 몸을 뭐 따뜻하게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실 수 있지만 머지않아서 아이들이 정말 선물처럼 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난임 카페에서 봤던 글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발이 작아서 그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막 댓글들도 되게 많이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에 많이도 공감하면서 또 오히려 얼굴을 모르는 분들하고도 또 소통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또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작은 세포에서 시작해서 생명이 되기까지의 시간들, 실제 아빠가 엄마를 사랑할 확률 35억 분의 1, 엄마가 아빠를 사랑할 확률 35억 분의 1, 엄마가 난자를 만날 확률 2억 분의 1, 하나의 난자를 만날 확률 300분의 1. 정말 엄청나죠? 로또 복권에 비유할 바가 못 됩니다. 존경하는 저의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 박문일 교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해서 아이를 갖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월 1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과 함께 이 이야기를 담았어요. 아가야, 넌 정말 특별한 선물이란다. 정말 엄마 뱃속에서 아이의 작은 그 씨앗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뱃속에서 그렇게 쑥쑥 자라나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기적이라는 것. 그 이야기를 너무 담고 싶었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 여러 감정들과 만나게 돼요. 아마 거의 모든 육아하시는 부모님들은 이 질문과 꼭 만나게 되실 건데요. 아이 초등 입학 휴직해야 할까요? 질문하신다면요. 초등 1학년, 적응기, 그리고 1학기, 더 좁히면 3월, 4월, 적응기에 꽂힙니다. 휴직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쓰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너무 무리해서 1학년 전체를 휴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다만 아이의 하루 루틴을 잘 잡을 수 있도록 7세 가을, 겨울 정도에는 부지런히 알려주시고 아이가 습관화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해요. 특히 초등 이후에는요. 하교 이후의 스케줄을 미리 고민해서 잡아두시는 것도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학교 가면 유치원하고 달라. 호랑이 선생님들 많이 계셔. 이런 식으로 겁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즐거운 곳이야.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도 만나고 너 정말 너를 쑥쑥 자라게 해주는 공부하는 곳이야.
긍정적인 말로 학교 입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요즘 엄마 아빠들의 상황, 마음들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당신은 언제나 옳아요. 제가 사실 누군가에게 매일 듣고 싶었던 그런 응원의 글을 담게 되었어요. 만약 당신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활력을 주고 또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의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의미 있게 보내신다면 그 또한 아주 소중한 선택이고 당신은 이미 값지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네, 공부 정서.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 정말 부모님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참 요즘 아이들 공부도 잘했으면 인사성도 밝고 예체능까지 잘한다면 무엇보다도 꿈이 있어서 잔소리 없이도 알아서 잘하는 아이가 된다면 정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원하는 바를 말씀하시면 정말 끝도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보다 정말 공부 잘하고 싶어 하는 건 바로 아이들이에요. 그 마음을 읽어주고 인정해주는 것에서부터 사실 많은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5가지의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가장 기초적으로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랑과 소속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이렇게 차례대로 충족해 가는 거죠. 흔히 잔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엄마나 선생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마지못해서 하는 공부는요. 안전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실제 공부가 나를 정말 쑥쑥 자라게 해준다. 성장시켜주는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한 건데 이렇게까지 상위 욕구가 점점 채워지려면요. 사랑과 소속 욕구, 또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나 주변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충족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장시켜 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 단계로 거듭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영유아기에는 충만히 자연에서 뛰어놀고 세상 모든 것이 정말 공부의 재료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봄에는 꽃잎으로, 여름에는 조약돌로, 가을에는 단풍잎, 도토리, 또 겨울에는 눈사람과 크리스마스 쿠키로. 좀 낭만적인 이야기들이긴 하지만요. 실제로 초등교육 현장에서 보면 구름 한 점에서 닮은 동물 친구들을 발견한 그런 경험들이 국어시간 동시짓기에서 실력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작은 개미들의 행렬을 관찰해본 아이들이 과학시간 동물의 사는 곳이나 습성에 대한 발표도 잘할 수 있고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선순환되면서 아이의 긍정적인 공부 정서를 형성하게끔 도와줄 것입니다. 친구 사귀기 힘든 아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고민 상담하시는 경우 참 많은데요. 고민 해결 탑3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가 기관에서 누구랑 노는지 어떤 모습으로 지낼지 너무들 궁금하실 거예요. 아이가 내내 학교에서 혹은 유치원, 기관에서 책만 읽고 왔다거나 혼자 그림 그리고 왔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심장이 쿵 내려앉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원칙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이만의 개성, 성격, 발달 속도를 존중해 주세요. 지금은 책이 너에게 가장 좋은 친구구나. 너와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를 만나게 될 거야. 친구를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학기 초부터 빨리 사귀는 사람도 있고 한 학기가 걸리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언제라도 마음에 맞는 친구가 생기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편하게 얘기해줘. 둘째,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빠도 어릴 때 말이야. 엄마도 어릴 때 이렇게 해서 친구랑 친해졌어. 친구가 하는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거야. 아니면 뭐 필요할 때 도움을 줘. 그런 이야기들요. 정말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엄마도 몇 살 때 그 친구한테 말 걸기가 진짜 정말 어려웠어. 그래서 네 마음을 잘 알고 있어. 라고 마음을 읽어주는 과정들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랑 무슨 놀이하면서 같이 놀래? 먼저 한번 다가가 봐. 어쩌면 그 친구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면서 처음부터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는 너무나 목말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렸을 적의 경험,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적절한 타이밍에 함께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줘 보세요.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뭐 해볼까? 보통 이렇게 친구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기관에서 적응도 잘하고 사회성이 어느 정도 발달된 단계에서 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또 주말에 이렇게 지낼 때 이거는 혼자보다 같이 해보면 훨씬 더 재밌다 하면서 평소에도 함께하면 좋은 놀이나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기관에서도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끔 그리고 친구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할 수 있게끔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 지지, 응원을 받게 되는 경우는 사실 가족 안에서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그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요. 저는 아이들이 자신이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귀하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내가 최고여야 해, 1등이어야 해, 100점 아니면 안 돼. 그래야만 칭찬받는 분위기가 된다면, 심지어 그게 가족 안에서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잘하는 아이여도 나는 100점 아니면 안 되구나. 나는 이번에 1등 못했으니까 사랑받기 힘들구나. 나는 부족해서 사랑받기 힘들어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죠.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얘기가 쉽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저도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실수해도 괜찮다. 그리고 아빠, 엄마도 사실 어릴 때 많이 넘어져 보고 다쳐보고 그러면서 컸다는 메시지를 참 자주 전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도 아기였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숱하게 막 기어 다니다가 소파에 이렇게 일어서려고 해보고 또 넘어지고 엉덩방아 찍고 그런 과정을 정말 수십 번이 아니죠.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막 그렇게 경험하면서 자라났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맞게끔 자주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정말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희 첫째 아이는 7살인데요. 올해 태어난 둘째를 요즘 무지하게 질투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질문이 엄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거든요. 물론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불리기를 바라죠. 그렇지만 저는 항상 그 질문을 들을 때면 매일 웃음을 짓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하려고 그 작은 손으로 막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우주에 대해서 막 해요. 그러면서 그 우주가 끝이 있다면 그 끝까지 그리고 그 넘어까지 막 뛰고 난리가 나거든요. 참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보다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이 못난 부모도 사랑해준다고 표현해 주는구나. 뭐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막 그런 감정들이 막 생겨요. 심지어 쌩얼이 더 예쁘다고 말해주는 네,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지 아시겠죠? 삐뚤빼뚤한 글씨로 또 무언가 색종이로 접어서 색연필로 정말 맨날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마음을 표현하는데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이 영유아기 시기가 정말 너무너무 저한테 특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 저도 아이가 점점 커가다 보니까 제 스스로에게 사실은 다짐하다시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초등학교 현장에 있다 보면 막 이런 이야기들 심심치 않게 들어요. 우리 엄마가 S대학교만 가면 빨간 스포츠카 사준다고 하셨어.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100점 안 받으면 내 자식 아니야. 라는 이야기로 아이가 그대로 복귀하기도 하고요. 정말 좀 심장이 쿵 하죠. 이번에도 누구보다 못하면 안 돼. 그 대상이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다른 친구일 수도 있고 실제 교실에서도 아이들에게 종종 듣던 말이었는데요. 아침에 등원, 등교할 때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틈만 나면 꼭 안아주세요.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가 원숭이 실험을 했는데요. 그때 먹이보다도 부드럽고 따뜻한 헝겊 인형의 그 원숭이들도 그 엄마 옆에서 더 떠나지 않았거든요. 영유아기에 부모가 놓치지 않고 아이에게 주어야 할 선물은 사랑의 시간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듬뿍 담긴 스킨십은요, 생존 필수 요소입니다.